강의를 많이 해봤잖아요. 별로 떨지 않거든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2시간 자고 왔습니다. 새벽 4시까지 이렇게 잠이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사장님들 만나려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했나 봐요. 네, 많이 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침 10시에 이렇게 강의해 본 거가 처음이에요. 아침에 잘 깨어있지 않은 스타일이라 가지고 오늘 제가 PM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제가 궁금한 거 그런 부분이잖아요. 쟤는 도대체 어떻게 PM 사업을 해서 아까 세금을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낸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보다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이 또 있겠죠. 한국에는 저랑 같이 제가 작년도에 이번 연도 5월 달에 공개할까요? 세금을 거의 2억 정도 냈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 저희 뭐 SCL 그룹 쪽에서는 몇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부분 제 수입을 공개하는 것보다 세금을 공개하는 게 저한테 더 자부심이 있고 제가 제 평생에 세금을 이렇게 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PM 만나기 전에는 세금을 항상 한금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PM 만나고 나서 계속 세금을 내기 시작하더니 2억을 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세금 2억을 내는 여자가 됐는지, 제 쬐끄만 여자애가 어떻게 세금 2억을 내는지 궁금하시죠? 네. 잘 풀어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막 째려보고 있으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도 없습니다. 제 PM 사업, 제가 이제 2018년도 4월부터 PM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그렇지만 제가 PM 사업을 만난 거는 2016년도 한 거의 11월, 12월 요때 만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이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오래 했어요. 2002년부터. 저는 이제 그 트렌드를 잘 읽는 여자. 제가 어떤 여자요? 트렌드를 잘 트렌드를 잘 읽는 여자예요. 2002년도에 인터넷 쇼핑몰 시작한 여자예요, 제가. 그때 막 인터넷 시장이 막 출발하는 때, 그때 타이밍을 잘 잡은 여자죠. 그런데 제가 2002년도에 쇼핑몰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할 수 있었던 거고, 요거는 내가 첫 삽을 떼어야겠다. 그렇게 시작해서 한 10년, 15년 먹고 살았던 여자예요. 자, 그런데 잠깐 이거 어떻게 넘어가죠? 이렇게 오류부르도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거꾸로 가야 되는군요. 자, 제가 오늘 어떻게 전개를 할 거냐면 마이 스토리. 제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우리 선생님들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 말씀해 드릴 거고, 두 번째 저희가 PM 사업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제가 4년 경험을 통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겠다. 어떤 것들이 좀 중점적으로 핵심이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을 좀 나눠드릴 거고, 그 다음에 4가지 툴, 이 사업에서 필요한 툴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드릴 거고, 마지막 타임테이블은 뭘까요? 자, 시간의 모든 것들을 맡겨놓자.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이런 테마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썸네일 보면 무섭죠? 네. 완전 무서워. 저는 이 부분이 좀 무섭더라고요. 이거. 2023년 모두가 가난해진대요. 자, 여기 봤더니 2024년 똑같은 분이 여기 이분도 2023년 모두가 가난해진다. 이 부분을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고 썸네일로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우리 사장님들을 그동안 돈 벌게 해줬던 부동산, 이게 아주 좀 폭락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작도 안 했대요. 네. 아주 겁을 막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장이에요. 지금 이런 시대인데 뭐 고물가, 고인플레이션, 제가 경제적인 부분은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서민들의 삶, 우리 그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해질 거라는 그 이슈들을 막 지금 전문가들이 쏟아내고 있어요. 그 전문가 의견을 좀 우리가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데이터와 통계와 역사를 가지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타이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정도, 23년도 지금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뭐 경제 어렵다 그러잖아요. 아직 체감을 못 하겠죠. 그런데 내년에 체감한대요. 30%의 그 회사들은 반드시 도산을 하고, 그러면 30% 회사가 도산을 하면 그 속에 소속돼 있는 그 많은 월급쟁이들 어떻게 하겠어요?
나와야 되겠죠. 수입이 끊어지는 수입 단절 그런 상황이 오겠죠. 자, 잘 작동을 못하네. 요거 보세요. 요거 2023년도에 취입대 인구가 주류가 된다고 합니다. 23년도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대충 봤더니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70대 인구. 그런데 인구가 70대 인구가 증가를 하는데 20대 젊은 인구들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노동 인구가 줄고 노동을 그 사회적인 자원을 앉아서 드시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라는 얘기죠. 노인복지가 지금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우리나라 그 노인복지 잘 돼 있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희 엄마도 85세인데 저희 엄마도 시골에 계세요. 강원도 양양에. 강원도 양양에 이 고향이신 분 계신가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에게도 저희 엄마에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요양보호사가 오셔서 저희 엄마를 돌봐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사회복지가 잘 돼 있고 또 요즘에 집 없는 사람들은 또 임대주택 막 주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10년, 20년 이렇게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어떤 증상이 벌어지겠어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세금 고갈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보장이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사장님들 인생을 국가가 책임져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심각하게 알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심각하게 몰라서 아직도 밖에 있고 내 인생은 어찌어찌 될 거다 생각해서 밖에 있지만 우린 여기 계신 분들은 심각하게 알고 깨닫고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1박 2일 세미나에 이렇게 들어와서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한 거는 우리 사진도 잠 깨라고. 잠 깨는 데는 긴장감이 최고거든요. 겁주는 게 최고거든요. 잠 깨셨어요? 네. 잠 깨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 세포가 다 깨어 있어야 되는 그 타이밍이에요. 지금 내가 나이가 30이든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지금 세포가 깨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야 그런 거 말고 네가 어떻게 사업에 성공했는지 그거 가르쳐달란 말이지. 그 얘기 좀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이거 제가 우리 남편한테 결혼하고부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저희 남편이 출근할 때 했던 기도예요. 저희 남편 허리를 딱 잡고 듣게 기도했어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 우리 남편이 50살에는 가족을 먹어 살리기 위해서 일하지 않게 해주시오. 이거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면 제가 놀러 가면은 제가 우리 남편이 일하러 가고 저는 혼자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젊어서는 친구들이 많아서 친구랑 놀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거 친구보다는 이제 남편이 옆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돈 벌러 가니까 저 혼자 놀아야 되잖아요. 아주 심심하고. 그래서 제일 막 여행 가서도 친구랑 가면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러고 오는데 남편이랑은 싸워도 물로 칼로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만만한 게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남편이랑 여행 가는 게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매일 출근하는 남편이랑 불쌍했어요. 나는 집에서 놀고 싶을 때 놀고 쇼핑 가고 싶을 때 쇼핑 가고 봄이 왔다 그러면 봄놀이 가고 가을이 오면 어떻게 해요? 가을놀이 하셔야 되잖아요. 가을놀이 하고 하는데 우리 남편은 허구한 날 출근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말 되면은 그 피곤한 봄이 떠들어서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널브러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인생이 참 불쌍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의 인생은 참 불쌍하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 남편 출근할 때마다 듣기 기도한 거예요. 듣기. 그 허리를 딱 껴안고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딱 긋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거죠. 근데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 남편이 이걸 멈추려면 어떻게 돼요?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출근 안 해도 먹고 살기 충분한 돈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대체 수입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도 이제 사업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라는 거가 우리 선생님 잘 아시잖아요. 사업하신 분들은 어때요?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안 될 때는 진짜 이게 이제 그 아까 그랬잖아요. 그 세금이 이제 돌려받아서 먹고 사는 환급 받아서 먹고 살고 싶어가지고 환급 얼마나 되나 이렇게 이제 챙기던 그럴 때였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추가적 부수입을 생겨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히나 해주시오. 이것도 우리 남편 듣게 했어요. 하나님, 기가 막히나 해주시오. 이거를 제가 하루 기도했겠어요? 이틀 기도했겠어요? 10년 기도했겠어요? 몇십 년은 아니고 10년 기도했어요.
10년 이렇게 됐어요. 10년. 그랬더니 제가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계속 운영하다가 제 화장품이 저 일본에도 가고요.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일본에도 가고 또 미국에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일본에 계신 분이 제가 이제 수입이 점점 꼬그라지고 있었어요. 막뭐 통장에 잘 들어올 때는 한 600까지도 들어왔는데 이게 들쭉날쭉하니까 50만 원 정도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큰일 났다. 근데 이럴 때 그 우리 그 일본에 계신 그분이 나중에 제 스폰서가 되시죠. 그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그분이 이제 50개, 100개 이렇게 화장품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객이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고객님. 그래서 평생 내가 무슨 아이템을 해도 들고 다녀야 되는 고객님. 저는 화장품 주로 했으니까. 이제 그런데 이분이 독일 PM 주스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내냐면 호반날 보내요. 아침마다 보내요. 매일 보내요. 카톡으로. 어느 날은